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쪽의 소식부터 볼 텐데요.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면서 이 엔화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행이 정례회의를 앞두고 엔화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향후 엔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베노믹스 효과로 지난해 가을에 1달러당 75엔에서 80엔 수준이었던 엔화가 지금은 90엔대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외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엔 약세가 더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평균 균형 환율과 실질 환율을 비교해보면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1980년대에는 실질 환율이 226엔 정도로 196엔 정도였던 산업평균 균형 환율보다 이 절하된 약세 국면이어서 이 저평가된 환율 덕에 일본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경기 화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상황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요. 2011년부터는 엔고로 전환이 되면서 이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산업평균 균형 환율이 2011년에는 107엔을 기록해서 79엔 정도였던 실진 환율에 비해서 35% 고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엔고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두 환율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에 일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현재 산업평균 균형 환율은 1달러에 107엔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환율에 따른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0엔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수송기계 그리고 화학업종이 수출 채산성이 좋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전망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1달러에 100엔을 돌파에는 엔 약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일본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이 디플레이션 탈출이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의 판매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쪽을 살펴보면요. 일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중국과의 영토 문제로 반일 시위가 심했었던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이 전년 대비 50% 정도 판매가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내에서 일본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이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한국 차보다 이 분야에서는 앞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쪽인데요. 일본 자동차는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차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본 고급차에 대한 수요는 더욱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반면에 우리나라 업체 현대기아차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한국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은 내륙의 중소도시에서 판매율이 높고 있습니다. 이 다른 외제차보다 내륙 도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도요타 등 경쟁 차량보다는 가격이 싸고요. 품질도 중국차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점유율을 일본차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판매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바꾸고 애프터 서비스 등에도 집중을 하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이 중국 내에서의 변화에도 준비를 해야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